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구독자들을 위한 북토크. 북토크입니다. 네. 앵커의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코너인가요? 네. 앵커의 서재. 김진 앵커의 서재에서 한 권씩 예. 읽었던 책들을 뽑아서 소개시키는 코너인데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야 해요. 강제로 앵커 공부시키는 코너도 아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모두가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것인 거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에요. 그렇군요. 김진 앵커가 시사문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문화부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제가 동아일보 첫 시작이 이제 사회부,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에서 나름 제가 출판 학술 문화재 담당이었어요. 책 담당.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꼽아봤습니다. 이 책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라는 고민을 제 스스로 하게 돼서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처음으로 과연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찬이한테 커서 찬아,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사회다. 정의로운 남자는 이런 남자다. 정의로운 국민은 이런 국민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선 우리가 또 정의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실 재난 상황에서의 논쟁으로 시작하죠. 맞습니다. 2004년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 미국 플로리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초대형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갑니다. 네. 그 당시 피해 상황이 대단했어요. 22명이 죽고 110억 달러의 무려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플로리다가 쑥대밭이 됐었죠. 네. 그런데 그때 플로리다에서 소위 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 8월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엄청 덥죠. 찜통더위. 네. 플로리다도 찜통더위. 가보진 않았는데 엄청 덥대. 그랬는데 평소에 2,000원에 팔던 얼음 주머니 요만한 거 예. 이걸 10,000원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상인들이.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이니까 나무가 집 위에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치우는 비용으로 뭐 수백만 원. 그리고 호텔방은 평소보다 4배 가격. 그러니까 완전 바가지죠. 그런데 그때 미국 플로리다에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미국은 또 이 자본주의 국가, 돈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수요와 공급이 만든 높은 바가지 가격을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냐? 의 논란이 있는데 네. 필요한 사람이 사가는데 그거를 처벌해야 되느냐, 국가가 개입해느냐의 논쟁이에요. 그때 플로리다주의 법무장관 크리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비상 상황에서 구매를 강요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 책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한 명이에요. 재난 상황에서 구매를 강요받는 구매자들한테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숙박시설 같은 생필품은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주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생필품에 한해서는 바가지를 처벌하겠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제프 제이컵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가지라도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 바가지가 필요한 물품을 급속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도 안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복구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주장을 한 열심히 거죠. 만들겠죠. 그렇죠. 가격이 비싸니까. 희대의 논쟁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부족하고 필터값도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딱 그 생각했는데 예.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는 재난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네. 묻습니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부와 소득,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게 이 사회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 확진자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적게 나왔으니까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단순 비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랑 국경이 인접한 뭐 몽골이나 아니면은 인도 같은 나라보다
우리 정부가 못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각 국가의 환경이나 맥락과 흐름에서 그것은 판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잘 대처했느냐, 재난 상황에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느냐의 여부는. 우리는 전 세계 마스크의 주요 생산국 중에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발생한 거죠. 국가가 시장의 통제와 개입이 필요한 건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가장 이 문제가 뜨거웠을 때가 지난 2월이었는데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마스크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정작 그때는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실기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해졌고 지금 마스크 오브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스크 업체들한테 손해볼 것을 강요하면서 이게 마스크를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마스크 업체들이 늘고 있어요. 생산 의욕은 떨어지죠. 네. 어쩌면 마스크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데는 국가가 지나치게 지금 개입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과연 지난 2월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이 정의로운가? 마이클 샌델 교수에 따르면 이 물음이 가능한 거죠. 판단은 구독자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에 대한 설명도 나오죠. 자격과 정의, 예. 자질과 정의.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꺼내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는 목적에 근거한다. 이 목적은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텔로스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 행위의 목적을 봐야 한다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정치를 플루트에 마이클 샌델은 비교합니다. 예, 악기 플룻. 플룻. 예컨대 좋은 신분과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플루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최고의 플룻은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좋은 신분과 아름다움은 플루트 연주 능력보다 때론 더 우월한 장점일 수 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플루트 연주자가 더 좋은 플룻을 가져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의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부배하는 것. 정의로 그 보는 목적에 거죠. 맞게끔. 그렇죠. 네. 플룻의 목적에 맞게끔. 즉 재화나 권위나 공직을 특정인에게 줄 때는 그 사람의 텔로스, 목적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한다. 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치를 누가 하느냐가 결국 그 사회의 정의로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자질 논란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조국 사건은 법과 원칙, 공직과 자질을 논하는 철학적인 문제였어요. 한 시대의 국민들, 시민들이 분노를 할 때 그 이유,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군중들이 느낄 때 나오는 감정이다. 부당함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국민들의 분노와 화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자리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공직이라는 게 부부가 공직자윤리법을 피해서 블라인드 사모펀드를 통해서 부를 불려가고 자녀의 좋은 학벌을 위해 편법으로 논문의 저자나 아니면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 과연 이 사람의 그 행위들의 텔로스,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대중들과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분노가 나왔다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텔로스에 어떤 미덕과 영광과 공직을 부여할 수 있을까의 철학적인 논쟁, 그게 바로 조국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라는 식의 답변은 정의로운 답변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정당에 대해서도 샌델이 얘기했나요? 사실 선거 시즌이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당은 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상호 부정을 방지하고 교환을 편리하기 위한 목적의 모임도 아니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동호회가 아니다. 정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와 정당의 목적과 목표, 즉 텔로스는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의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정당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이어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인용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를 합니다. 목적이 중요하네요. 무조건. 근데 요즘 선거 보면은 별의별 정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네. 역대 총선 중에서. 네. 특히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의 목적과 기치가 조국을 수호하고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라고
정당의 목적을 밝힌 정당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논쟁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정당의 자격이 될 수 있을까의 논란이 가능한 거죠. 마이클 샌델은 이 정치 공동체, 즉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은 존재하므로 네. 공직은, 정당은 공동선을 숙고하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최고의 부자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다수도 아닌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정당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조국을 수호하고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는 일이 공동의 선을 숙고하는 일인가? 그게 모두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데 달렸겠죠. 그 판단은 오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리뷰를 들은 독자님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랑 마이클 샌델도 못한 걸 나한테 물어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 그게 정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거 좌우명 아니에요? 그냥? 제 좌우명입니다. 저는 정의롭습니다. 여기까지 부북토크 첫 번째 시간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죠? 네, 네,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다음 책도 김진 앵커가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사랑 상관없이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